한국 지하철로 가는 길. 일본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든 채 허겁지겁 지하철로 향합니다. 그러던 중 지하철을 타기도 전에 입구에 들어서자 남성은 멈춰 서는데요. 패닉에 빠진 듯한 남성은 입구에서 주변을 둘러보기만 할 따름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일본인 켄도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켄도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낼지 말지 몇 번이나 고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제 경험담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미리 알려드리자면 저는 일본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사람입니다. 일명 버블 경제를 겪어본 사람이기도 하죠. 어렸을 때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현재까지도 일본이 다시 부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및 문화 이슈 관련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벌써 오랜 세월을 작성하다 보니 다른 나라에 대한 이슈도 알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영화와 아이돌 등 일본을 제치고 급부상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딸조차 한국의 아이돌을 좋아할 정도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역시 대중은 쉽게 휩쓸린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매체가 보여주는 환상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딸이 너무 아이돌 음악을 들어서 더 이상 듣지 못하도록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집에 가기만 하면 딸이 알아듣지도 못할 한국 노래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차라리 미국 음악을 들으면 영어라도 배워 더 좋은 곳으로 입학이라도 할 텐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 딸이 이상한 단어를 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고 있는 딸은 갑자기 아라소데스라는 알지도 못하는 말을 쓰더군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이상한 말을 쓰는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일본어와 한국어를 합성한 말이더군요. 아라소데스는 한국어의 아라서에 일본어의 데스를 섞은 말이었는데 알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에게 제대로 된 일본어를 쓰라면서 으름장을 놓았더니 딸이 저를 트렌드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제가 기자인데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도 대략적으로 이란 믹서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 안에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까지 믹서를 사용하니 한국이 일본의 언어까지 바꾸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지더군요. 심지어 그날 딸이 한국의 영화나 음악이 일본보다 더 낫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식의 말은 인정할 수가 없었죠. 저는 그걸 계기로 한국의 본 모습을 기사로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로서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한국행 티켓을 빨리 구매했습니다. 제 시간을 들여가면서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진실을 모르고 한국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한국에 도착하기 전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북한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경제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일본을 베끼기 여념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음악, 예능 등 따라한 것들이 많았죠. 그런 주제로 기사를 썼던 경험도 있었으니 저에게 한국은 그런 이미지로만 박혀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막상 인천공항에서 내릴 때 기분이 묘하더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깔끔한 실내, 최첨단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들까지. 더군다나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그 덕분에 저는 편하게 입국 심사를 진행했고 숙소로 가는 방법까지 설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건 한 일부분에 불과하니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한국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말이 거창하지 그냥 어떤 것이든 트집을 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일본인과의 인터뷰를 잡아놨었기에 저는 그를 만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상대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다며 다음 날로 약속이 미뤄졌죠. 결국 시간이 떠버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이걸 기회로 삼아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단점을 찾아내기 위해 2층 버스인 서울시티 투어버스를 타고 서울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청계천도 보고 동대문 플라자라는 곳도 가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유명 건축가가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건물들을 보니 한국이 많이 발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강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도심을 가르는 강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쉬는 모습, 파리의 센느강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나더군요. 사람들의 휴식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까지 평안한 느낌이 들어서 잠시 앉아 있었어요. 335 평안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제 가족이 생각나더군요. 시간은 어느새 흘러 저녁이 되었고 저는 줄인 배를 채울 겸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술집에 들어가자마자 맛있어 보이는 닭볶음탕이라는 요리를 시키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국은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심란했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가게를 가더라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뭔가 최첨단인 나라 같은 생각마저 들더군요. 담배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점원이 저에게 오더니 제 손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점원도 담배를 요구하나 싶었던 순간 그녀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번역기를 돌렸어요. 핸드폰 번역을 통해 흘러나온 말은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것이었죠. 저는 당황해서 그럼 어디에서 피워야 하냐고 물었고 바깥에서 피우라고 하더군요. 일본 술집은 현재까지도 실내 흡연이 당연시되어 있어서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며 담배를 껐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식당에서는 비흡연자도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피우는 게 룰이라고 하더군요. 민망해서 그런지 그 후로는 한국의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나왔던 안주는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닭볶음탕은 주황빛이 도는 느낌이어서 저는 토마토를 갈아 넣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군요. 생각보다 매웠지만 그게 매력적이었고 특히 감자가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한국 요리 중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요리하면 김치 말고는 아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닭볶음탕을 안주로 거나하게 취해 숙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기자의 예민함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달까요? 그렇게 숙소에서 푹 잠까지 자고 다음 날 인터뷰에 응해줬던 분을 만나러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죠. 몇 정거장 차이가 나지 않아서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하철에 가자마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지하철하면 역시 일본이 더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지하철도 만만치 않더군요. 특히 지하철 노선표를 보는데 다른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은 어수선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한국은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있더군요. 물론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안내 표지라던가 입구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환승을 할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색깔 및 타야 하는 지하철 번호가 적혀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갈 수 있었죠. 제가 갔던 곳들은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기다릴 때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 표시를 따라 줄을 서는 것을 보니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이 없다면 소용없는 것일 테니까요. 지하철만 봐도 일본과 다른 점이 보이는데 특히 지하철 내부에 선풍기가 없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일본에는 지하철에 선풍기를 설치하여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지하철을 관리하는 회사가 각각 다르다 보니 선풍기를 설치하고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것도 존재했거든요. 저는 지하철만으로도 묘한 감정을 느끼며 인터뷰 대상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일본에 있을 때 극우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일본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일해보시고 잠깐 한국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일을 해보셔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극우단체에서 활동하셨다는 가명 케이코 씨는 한국에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이 무조건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친절하다고 하더군요. 일본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사과를 할 정도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한국은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일본 엔터테인먼트는 야쿠자랑 관련이 되어 있지만 한국은 온전히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것에 집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노래방이 더 많고 흥이 많으니 좋은 가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들을 줄 알았는데 긍정적인 말만 듣게 되니 저는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과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은 없냐는 말에 그는 고민하더니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 외에는 없다며 웃어버리시더군요. 저는 결국 인터뷰를 대충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가 되니 한국인 친구와 술 약속이 있다며 케이코 씨가 자리를 떠나시더군요. 막상 극우단체에서 활동하시던 케이코 씨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까지 보게 되니 사실은 내가 한국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한국에 그 잠깐 있는 동안에도 만났던 한국인들은 다 친절했더군요. 심지어 제가 일본인인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한국분이 제 옆에서 일회용 교통카드 뽑는 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런 작은 것들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니 한국이 점차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더군요. 저는 결국 비판적인 기사를 위한 것을 하나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 주제는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일본에 돌아오고 나서 한국에 갔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냈을 뿐이었으니까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일본도 한국의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계적인 스타를 발굴했으면 할 뿐입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서로 배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켄도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